캘리포니아에서는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인해 산타애나에서 샌디에고까지 여러 교육구에서 약 3,000명의 교사와 상담교사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교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을 비축하면서도 교사 해고를 우선적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해고는 팬데믹 이후 학생 수 감소와 일부 교육구의 과잉 채용 문제로 인해 정원 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분석이 있지만 CTA는 교사 수 축소가 학생들의 학업 성과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 해고는 수업의 질 저하, 학급 인원 증가, 공립교육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CTA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행정비용 재검토와 비축 예산 활용을 요구하며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닌 교육 시스템 전반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해고 사태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몇 달 내 추가적인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며 주 예산 삭감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 많은 교육구가 교사 인력 감축을 고려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교사 해고 사태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캘리포니아 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과 정책 방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월에 전월에 51.6에서 1.7포인트 하락한 49.9로 집계되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인 50 아래로 떨어졌고 전문가 예상치인 52.1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낸 가운데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세 불확실성으로 신규 주문을 연기하고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ISM 조사위원회의 스티브 밀러 의장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경기 위축보다는 전반적인 불확실성 확대의 결과로 평가하고 앞서 5월 제조업 PMI가 3개월 연속 하락한 사실과 맞물려 관세 정책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캐롤린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대선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기자가 백악관의 공식 입장을 묻자 레빗 대변인은 자신 있게 있다고 답변했지만 자료를 뒤적이다가 결국 입장이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고 브리핑 현장은 묘한 정적 속에서 난감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시도한 레빗 대변인의 모습이 민망했다고 평가했고 백악관이 새로운 한국 대통령과 정부를 두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만큼 백악관의 입장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변인의 실수를 단순한 브리핑 대응 미숙이 아닌 백악관 내부 정책 방향과 연결된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 브리핑을 주도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인연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백악관의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외교 정책 불확실성을 시사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LA 지역에서 70대 노인이 주정부 소유 주택에서 퇴거 명령을 받고 반발하며 나무 위에 집을 짓고 거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베니토 플로레스 할아버지는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소유의 빈집에 무단 입주해 살아왔으며 최근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자 뒷마당 나무 위에 목재 구조물을 직접 지어 거주를 이어가며 경찰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 곳이 없다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저렴한 임대 및 보조금 지원을 제안했지만 실질적인 대체 주거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공주택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오전 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우며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 첫 공식 업무로 북한 군사 동향과 우리 군 대비 태세를 보고받았으며 취임 첫날 현충원 참배 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국 정상들도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한미일 협력 강화 및 국제적 협력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확정 후 연설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겠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인선을 발표하며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필 기구도 없고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다. 꼭 무덤 같다며 황당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첫 인선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함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인물을 찾는 것이 기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인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실력과 통합을 고려한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인선 과정에서는 국민과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사선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는 삼선의 강훈식 의원을 인선하는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자에 대해선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의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에 대해 당대표 재임 시 수석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춘 국무총리를 임명해 당과 국회의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고 70년대생 젊은 비서실장을 임명해 산적한 현안을 신속히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박스쿨에서 진로역사 교육을 담당한 강사 최 씨가 댓글부대 자손군의 단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진행했으며 리박스쿨이 운영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1기 과정부터 강사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스타파의 조사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63 댓글 감시단을 모집해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댓글 활동을 조직했으며 최 씨는 2021년과 2022년 자손군 모집글에서 단장으로 등장했습니다. 자손군은 이슈기사 선정 후 베스트 댓글을 작성하는 활동을 수행했으며 2024년 총선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 씨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강의를 진행하며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하면서 댓글 공작 방법을 전수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관을 포함한 역사 교육을 담당했으며 극우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최 씨에게 댓글부대 단장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리박스쿨의 교육활동과 정치적 댓글 조작 활동 간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서늘한 날씨가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약 62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로 비교적 쌀쌀할 전망입니다. 샌디에고는 낮 최고 62도, 밤 최저 51도로 예상되며 흐린 날씨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A는 낮 최고 75도, 밤 최저 58도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낮 최고 63도, 밤 최저 54도로 흐린 날씨와 함께 서늘한 기온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